우리가 지드래곤처럼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라면 우리가 부른 노래는 전국의 온갖 매장에서 흘러나오겠죠. 매장에서 우리의 노래를 튼 만큼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뛰어난 지식이랑 재능을 다른 사람이 보고 듣고 또 사용한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돌려주는 건 당연한 시장의 이치죠. 근데 우리가 학자라고 해봅시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저널에 얼마나 논문을 써냈느냐로 평가됩니다. 즉 학자들은 저널이라는 플랫폼에 논문을 스트리밍함으로써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빨라도 반년, 보통 한 수년 정도 연구하다가 결과를 얻어냅니다. 연구진은 인트로를 쓰고 실험 방법, 결론, 디스커션 등등 원하는 저널의 포맷에 맞게 쓴 다음에 초고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한 몇 달 정도 기다립니다. 내가 낸 논문이 동료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운 좋게도 승인이 되면 계제료를 준 다음에 논문의 저작권을 모두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는 우리 논문을 싣습니다. 물론 계제료가 없는 것도 있긴 해요. 계제료 그거 얼마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계제료가 $5,000가 넘습니다. 물론 이런 저널이 많지는 않고 사실 이런 저널에 논문을 싣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긴 하죠. 무엇보다 사실 이런 것들을 자기 돈으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책 연구면 세금으로 내고 아니면 그냥 랩실 연구비로 내죠. 우여곡절 끝에 논문을 내게 되면 우리는 저널에 SCI급 논문 하나를 써냄으로써 일종의 명예점수 1점을 얻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돈을 줘야 됩니다. 내 연구인데도 저작권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논문을 보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 한 편당 가격은 세계 최고 저널인 네이처를 기준으로 빌리는 데는 $8, 사는 데는 $32 이상의 거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논문을 쓴 저자에게는 1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내 아이디어를 팔아서 번 돈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돈은 논문을 실어준 저널의 출판사에 돌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널은 여러분의 논문을 발표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갑니다. 가장 규모가 큰 4대 출판사인 네덜란드의 엘세비어, 미국의 와일리 블랙웰, 영국의 테일러 앤 프랜시스, 독일의 스프링거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꿈에 그리던 수치입니다. 왜냐면 2018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랑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약 25%에서 26%거든요. 2019년도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11.8%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부진한 경우보다는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돈을 더 잘 버는 겁니다. 김우재 교수는 이를 두고 과학학술지 출판사들은 무지한 정부와 나이브한 과학자들의 땀과 피를 착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갈취해왔고 나아가 과학계를 망쳐온 셈이라고 평가했죠. 머리를 그다지 쓰지 않고 남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높은 이익률을 올리고 싶습니까? 유명한 교수부터 연구원들을 자리에 앉히고 적당한 저널을 만들어서 연구자들로부터 논문을 계제료를 받은 다음에 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의 가격대에 대여 및 판매를 하면 됩니다. 개인은 사지 않을지라도 대학과 연구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널을 구독해야 합니다. 대학과 연구소는 매년 9개 저널들을 구독하며 돈을 내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 한 2018년 기준으로 1,536억 원을 구독료로 제출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옛날엔 거의 저널들이 대부분 종이로 출판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온라인 출판이라서 종이값도 들지 않는다는 점이죠. 삼성전자나 애플보다 이익은 적을지라도 그들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은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오늘도 머리를 쥐어짜내 연구하고 워드에 타이핑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논문은 과학자들에게 있어 일종의 화폐이기 때문이거든요. 네이처 사이언스 셀에 일저자로 논문을 낸 경험이 있다면 교수직에 지원하여 압도적인 우위라는 어드밴티지를 받게 되고 4편 정도의 논문을 낸 경험이 있다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화폐죠. 여러분, 지식은 소수의 점유물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배울 기회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까? 국민들의 기본 지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공공도서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판사들은 질 높은 학술지를 발표한다는 명목 아래 논문 계제료로 엄청난 돈을 받고 또 연구자들의 논문을 수십 달러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죠. 일반인들은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연구자 알렉산드리아 엘바키아는 싸이허브를 개발하여 4,700만 건의 논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생 시절 원하는 논문에 접속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싸이허브를 개발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모든 지식은 널리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한다.